네, 안녕하세요. 이쌤의 이윤영어의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문법을 배워야 할까요? 입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yes, 배워야 합니다. 입니다. 제가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 문법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사실 문법이 스피킹과 강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영어를 재미있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또는 우리 아이가 영어로 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영어로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대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영어로 말을 한다고 해도 어순이 뒤죽박죽이고 아무 말이나 마구 하는 엉터리 영어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필요한 겁니다. 혹자는 통문장으로 외워서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응용도 하고 아이 스스로 영어로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고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서 팩트, 폭격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현실에서 통문장으로 외워서 영어로 말하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학부모님을 저는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경우이고 실제로 성공한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 영어로 말을 할 때 어순을 알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어순을 알기 위해서는 문법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법은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아이라고 해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무엇이든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문법도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형태의 초등 저학년 문법 적응시키기의 발단으로 학습 만화 형태의 책이나 영상 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쉽게 배우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문법은 여전히 문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한자 뜻풀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아무리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모국어조차도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가르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문법을 가르쳐야 할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일단 엄마표 문법 공부를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품사 위주로 두어 번, 많게는 서너 번 알려주시고 아이가 혼자서 문법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법은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여러 번 설명을 해줘도 어려워하고 헷갈려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일단 가르치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같은 설명을 최소 10번, 20번, 많게는 30번 이상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결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한 인내심이 필요로 하는 거죠. 네. 자, 엄마표 문법을 결심하신 분들께 제가 2권의 책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책의 출판사나 저자와 아무런 연관도 관련도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사용한 교재들로 아이들에게 문법을 가르칠 때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교재 구성도 알차고요. 어려운 문법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주 제가 잘 사용하고 있고요.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 교재인 관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재는 이미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퓨처 출판사의 My First Grammar 시리즈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정말 많이 홍보하고 다녀서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학원, 가외, 엄마표 영어 등 수많은 곳에서 교재로 채택되어서 사용되었던 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네, 여러 사람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는 검증된 교재인 관계로 아주 구체적인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교재는 일단 구성이 매우 탄탄한데요. 스튜던트북과 워크북이 한 세트입니다. 1권의 레슨 1의 명사부터 시작해서 레슨 20의 조동사와 의문문으로 끝이 납니다. 교재의 뒷부분에는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들이 있는데요. 책의 절반 정도 왔을 때, 레슨 10 정도를 끝냈을 때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요. 책을 끝내고 나서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부가자료는 이퓨처 출판사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가입 후 무료로 프린트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My First 시리즈는 세트로 3권이고요. 이 3권을 마치면 My Next Grammar 시리즈도 비슷한 구성으로 3권이 더 있습니다. 굳이 구별을 주자면 My First Grammar는 기초문법이고요. My Next Grammar는 심화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6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요. 이 시리즈를 마치고 나면 문법의 기본 골경은 거의 한 번씩은 다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생 문법은 My First Grammar로 시작하는 것이 정설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문법 교재들 중에서 My First Grammar이 전설로 남아있는 이유는 있겠죠. 그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 교재에 대한 다양한 평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교재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왜 스피킹이 문법과 강한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언어라는 것이 완벽하게 문법적으로 맞게 말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말을 어설프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대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배우는 영어고요. 처음부터 단추를 제대로 깨어서 바르게 말하는 버릇을 들이면 굳이 나중에 영어를 말을 할 때 문법에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문법이 틀렸을까봐 이번 끝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영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달라서 말을 할 때도 문법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법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배우면 어순을 따지지 않고도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직도 학원이나 가외 시간에 아이들이 숙제를 못했거나 안 가지고 왔을 때 I'm no homework 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영어 공부를 그렇게 오래 시켰는데도 여전히 영어 말하기가 제자리인 이유는요. 바로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은 문장 구조, 즉 sentence structuring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고 문장을 기본 문법에 맞춰 만들 수 있으면 이에 따라 말도 제대로 어순에 맞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문법을 배워야 말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은 문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은요. 길버트 스쿨 출판사의 기적의 영어 패턴 익히기 시리즈입니다. 이 교재는 문법 교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영어 문장의 패턴을 익히는 방법을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문법을 미리 조금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접하게 되면 영작은 물론 말하기 학습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1권은 비동사 패턴부터 시작해서 5권의 의문사 패턴까지 쭉 이어집니다. 네, 이것도 시리즈고요. 네,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첫 페이지 비동사에 대한 설명과 문제풀이에 대한 필요한 단어,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법 패턴 2개를 배우고 이어지는 문제를 풀면 책거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앞서 배운 2가지의 문법 패턴을 응용해서 풀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교재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과도한 설명도 없고요. 부자연스러운 예문이나 예시, 그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억지로 수십 개의 문제를 풀게 하지도 않습니다. 2개의 문법 패턴을 배우고 문장을 쓰고 나면 문장을 쓰면서 익혔던 문법을 활용해서 아이와 짧은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동사 am을 배웠다면 아이에게 나는 학생이야 또는 나는 한국 사람이야 와 같은 답을 필요로 하는 아주 단문의 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이제 해보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영상이 너무 길어요. 설명이 너무 늘어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요즘에 영상을 좀 짧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까지 내용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